안녕하세요.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호 스스로 마무리하기 공부할 시간인데요. 스스로 마무리하기는 3단원 도형의 방정식에 대단원을 종합하는 문제풀이로서요. 여기에는 우리 2학기 시험 범위인 원과 직선,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해당하는 문제만 골라서 프린트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러 가봅시다. 7번입니다. 원이 있고요.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밖의 점 5,3에 대해서 PQ 길이가 바뀔 거예요.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상황을 그림으로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Q를 이쪽쯤에 두겠습니다. Q는 5,3이라고 알려졌고요. 원은 보니까 중심이 몇 콤마 몇이죠, 여러분? 원의 중심은 2,-1이죠. 그래서 중심을 잠깐 Q라고 해보면요. P가 원 위에서 움직입니다. 만약 P가 여기 있다면 P에서 Q까지의 길이는 이만큼이 될 거예요. 만약에 P가 이쪽에 있다면 P에서 Q까지의 길이는 이만큼. P가 여기 있다면 P에서 Q까지의 길이는 이만큼. 그런데 만약에 P가 이쯤에 있다고 하면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이 될 겁니다. P가 바뀜에 따라 이 선분 PQ의 길이도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럼 최대와 최소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중심을 하나 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중심에서 Q까지 간다고 해봅시다. 중심에서 점 P를 거쳐서 Q까지 이동한다고 했을 때 P가 여기라면 C에서 P까지 갔다가 여기 Q에 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점이라면요. C에서 P 갔다가 Q에 갈 거예요. 만약에 이 점이라면 C에서 P 갔다가 Q 이렇게 가겠죠. 만약에 Q가 이 점이라면요. C에서 P 갔다가 Q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빨리 짧게 가는 것이냐? 전에도 해봤죠. 어떻게 그으면 된다? 이 C에서 Q까지 갈 건데 반지름은 어차피 거쳐야 되니까 반지름을 지나 직진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거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만큼까지는 어차피 반지름이니까 남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P는 이 지점에서가 가장 짧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중심과 Q는 길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CQ의 길이 먼저 구해놓고 생각해 봅시다. CQ의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하면 5 빼기 2의 제곱 분해요. 플러스 3 빼기 1 4의 제곱이 16이네요. 루트 25는 5이고요. 그럼 5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P가 만약에 이 지점이 있다면 내가 가장 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값 M은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CQ 방금 구해놨죠. 5에서 반지름을 뺀 만큼 반지름만 빼면 이 녹색 부분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길려면 C에서 Q까지 해서 뒤로 돌아서 깊숙이 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먼 거리가 될 거예요. 최대값은. 그러면 5까지는 맞는데 거기다 R을 더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최대야 최소 R이 얼마죠? 여기서 반지름은 R제곱이 4니까 R은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합은 N 플러스 M은 10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R을 몰라도 사실 두 개의 합을 구하는 건 가능한데요. R은 알고 있죠, 이미. 그래서 최소값은 3이고요. 최대값은 7 되겠습니다.
그럼 8번 문제로 가볼게요. 8번 문제는 이전에 해봤어요.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직선이 원을 2등분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어떻게 하면 어디를 지나가야 2등분한다고 했어요?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나갈 때만 지름이 되어서 이 성분이요. 2등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이 원의 중심을 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펼쳐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붙여줄 때 여러분 원의 중심 구할 수 있겠네요. 원의 중심 구하러 갑시다. 완전제곱식 사용해서요. 계산할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y제곱 4y. 그럼 어떻게 됩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 보이는 상수항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이항시킵니다. 마이너스 4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4. 그리고 여기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더해주었던 상수 부분, 여기는 얼마죠? 1의 제곱 1이죠. 여기는 얼마? 4의 제곱 4를 더해줘야 좌우변에 똑같은 값을 더한 셈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 9니까요. 이건 3의 제곱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원의 중심만 궁금해요.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면 얘는 1,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y는 2x 플러스 a를 지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y좌표에 마이너스 2, x좌표에 1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2만 이항하면 되죠.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원과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중심이 몇 콤마 몇인지 알 수 있죠. 직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만나게 하고 싶어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원과 직선이 어쨌든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는 교점을 찾는 과정이니까 두 식을 뭐 합니까? 연립합니다. 그럼 두 식을 연립했을 때 간단한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방정식을 만들 건데 안 만나야 되니까 실근이 없게 돼요. 실근이 없다, 즉 허근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판별식을 사용해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하면 분명히 n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쌤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요. 쌤이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원의 중심과 반지름,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반지름과 비교하는 방법이었어요. 원의 중심이 지금 얼마죠?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1,2가 중심이에요. 반지름은 5 아니고 루트 5죠. 반지름이 루트 5인 상황에서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면 여기에서 이만큼 이렇게 거의 수선을 내리겠죠. 이 거리 D를 반지름 R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만나지 않으려면 D보다는 R이 크면 되겠나요? 그래서 D보다는 R이 크다. 이걸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R은 루트 5가 될 거고요. D는 직접 구할 겁니다. 어떻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요. 이 직선을 표준형으로, 일반형으로 다시 쓰면 2x-y 플러스 m은 0이라고 일반형으로 쓸 수 있죠. 그랬을 때 D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다시 쓸게요. 점 마이너스 1,2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외웁니다. 시작!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죠. 그러니까 그 공식대로 해보면요. a제곱 4 플러스 b의 제곱 1입니다. 분자는요. 이
x좌표와 y좌표를 여기에 마치 대입하는 것처럼 계산해서 절대값 씌워주면 되니까 계산하면요. 2-1은 -2와 그 다음 또 얼마죠? -2와 플러스 m 이렇게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루트 5분의 절대값 n-4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이게 d인데 이것을 반지름 루트 5와 비교했을 때 반지름보단 녹색 D 부분이 더 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요것은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 5를 곱하면 절대값 n-4는 5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쓸 수 있고요. 다시 왼쪽에 기억을 더듬어서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작다 이거 어떻게 썼나요? 자, 뿔마 a를 기준으로 a보다 클 때는 양쪽 바깥쪽 뿔마 a 바깥쪽이었고요. a보다 작을 때는 뿔마 a 사이였죠. 그걸 떠올려서 x 대신에 n-4를 한꺼번에 보고 절대값 x가 5보다 크려면 -5와 5를 기준으로 양 바깥쪽으로 범위가 나가면 되겠죠. 다시 써보면 n-4는 -5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는 n-4가 크다 이렇게 두면 되죠. 가운데는 또는입니다. 익숙할까요? 많이 까먹었죠?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해보시면 되고요. 이걸 정리하면 -4를 이항시켜서 m은 -1보다 작거나 또는 -4를 이쪽으로 하면 m은 9보다는 크게 됩니다. 이해에서 자연수 m을 물어봤어요. 자연수 m의 최소값이었습니다. 자연수 m의 최소값은요 결국 어디서 나오죠? 이쪽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9보다 커야 되니까 최소값 자연수 m은요 10으로 정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10번 문제는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원이 중심이 어디죠? 중심이 x제곱 y제곱이니까 중심이 원점이 원입니다. 일단 원만 그려볼게요.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는데 그 중심이 원점인 원에서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또 있네요. 이때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두었습니다. 이때 삼각형 OAB가 O가 원의 중심이에요. OAB가 정삼각형이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정삼각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OAB는 윗변 양쪽 변이 모두 다 반지름으로 이건 반지름이 얼마죠? 2죠. 그러니까 반지름 2로 이등변 삼각형까지는 원래 됐었어요. 그런데 정삼각형까지 되려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AB 길이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반지름 2와 같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만을 사용해서도 이제 K값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삼각형이래요. 근데 세 변의 길이를 이제 한 변의 길이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용해 보냐면요. 높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변의 길이가 이 정삼각형의 높이는요.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이잖아요. 한 변이 2인가요? 높이가 루트 3이라는 정보도 여러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높이를 표시해보면 이렇게 됩니까? 이 높이가 지금 루트 3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높이는요.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면 이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높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높이는 루트 3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D는요. 원의 중심 0,0과 저 직선을 일반형으로 정리한 거. x-y 플러스 k는 0 이렇게 일반형으로 y를 이용해서 썼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사용합니다. 해볼까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그럼 1 플러스 1이겠네요. 그 다음
분자는 절대값 0과 0을 대입하면 0 빼기 0 플러스 k. 정리 다시 해보면요.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결국 루트 3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쪽 위로 가서 정리해보면 절대값 k는 루트 6이 되겠죠. 그럼 k는 뿔마 루트 6일 텐데 여기에서 k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 k만 답으로 찾아주면 따라서 답은 루트 6이 되겠네요. 그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원을 이번에는 평행 이동합니다. 원을 평행 이동했더니 중심이 이 직선 위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원을 평행 이동시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중심이니까 우리 중심을 구해서 중심만 이동시키면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의 중심은요. 이동하기 전에 중심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2,-2잖아요. 중심은 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점의 평행 이동 방법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만큼, 값만큼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값만큼 그대로 더해서 옮겨진 새로운 점의 원의 중심이 되었고요. 이것이 y는 2x 위에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죠. y좌표에다는 -2 -a를 넣을 거고요. 2 곱하기 x좌표에다는 2 플러스 a x값에 x좌표를 넣겠죠. 정리하면 -2 마이너스는 4 플러스 2a니까 4를 좌변으로 -6은 오른쪽 플러스 3a가 되겠네요. 따라서 a는 -2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12번 문제 볼게요. 이 직선을 이번에 대칭 이동입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요. 그림으로 봅니다. 대칭 이동, x축 대칭 이동은 위아래가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한다? 위아래가 바뀌니까 y값을 마이너스 y로 y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y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대칭 이동 해봅시다. 대칭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은 2x 플러스 y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직선이 이 이차함수와 접한대요. 접한다라는 건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접한다라고 부르죠. 그러면 1차와 2차 교점을 구하고 싶은데 교점을 구할 때는 두 식을 연립하면 되잖아요. 연립한 식의 근이 1개. 그럼 연립해 볼까요? 1차와 여기 보이는 2차를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2차 방정식 근이 1개는 무슨 근? 중근, 그러니까 판별식까지 써먹을 거 같죠? 그래서 간단한 1차를 붙여서 여기에 대입하면 그 자체가 문자를 줄이면서 연립을 한 거죠. 다시 여기를 고쳐보면 y는 -2x -3 이렇게 넘길 수 있나요? 그래서 y값에 이걸 대입해서 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입하는 순간 연립이 되었고요. 이걸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넘긴다고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3은 0이고요. 결국 이것의 근이 1개니까 중근이 되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판별식 0. 여기선 짝수 공식으로 짝수 공식이 0 이거 써먹을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짝수 공식 4분의 b는요. b' 제곱 b'은 1이네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ac, c가 a 플러스 3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0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올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4번 문제는요. 이번에는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은요, 어떻게 됩니까? 도형의 평행이동이죠. 점이 아니고 이 도형을 평행이동하려면 바꿔치기였어요. x를 어떻게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였죠. x 빼기 2로 y는 어떻게 y를 y 플러스 1로 바꿔치기해서 쓰면 그게 평행이동한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저 y는 y 플러스 1로 바꿔치기 할 거고요. x는 x-2로 바꿔치기 해서 x제곱 대신에 x-2의 제곱 이렇게 평행이동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그 그래프가 직선 y는 x 플러스 3과 만납니다. 만나니까 교점을 구해야죠. 교점을 구하려면 두 식을 뭐 해야 합니까? 연립해야죠. 그래서 두 식을 연립했더니 그 교점의 좌표를 찾아야겠네요. 두 점 A, B로 놓고 A, B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연립한 해를 찾으러 갑시다. 이때 연립하면 X값과 Y값이 나오죠. 무엇을 뜻합니까?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교점의 X좌표가 X값이고요. 교점의 Y좌표가 Y값입니다. 그럼 교점 자체는 X좌표, Y좌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러 가봅니다. 그럼 이건 2차고요. 여기는 1차니까 1차와 2차를 연립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간단한 1차를 대입해서 문자를 하나로 만들죠. 그래서 저 y 자리에 y 플러스 3을 선생님 여기 잘못했네요. 이 직선은요 x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요. 이 간단한 1차를 여기 y에 대입해서 x-3 플러스 1은 x-2의 제곱.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이제 연립을 끝내는 거죠. 정리를 합니다. x-2는 저거 풀어서 정리할까요? 이렇게 쓰고요.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니까 인수분해가 x-2와 x-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x값은 2 또는 3입니다. 그럼 그에 따라 y값도 구해지겠네요. y값은 간편한 1차식에 대입하면 y값이 나올 거니까 이 식에 대입해서 y값도 찾으면 마이너스 1 또는 0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는 교점을 찾아야 되죠. 교점은 x좌표, y좌표예요. 그래서 교점을 다시 써보면 2, 마이너스 1 또는 3, 0이고요. 그 두 점을 그냥 임의로 a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선분 AB의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요.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합니다. x끼리 빼서 제곱 1이네요. y끼리 빼서 제곱 1이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루트 2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6번이에요. 원이 있고요. 원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움직이는 점이에요. 원 위를 움직입니다. 이 C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요. C가 움직이는 점이다 보니까 C의 위치에 따라 C가 여기 있으면 삼각형 ABC 넓이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C가 여기에 있다면요. 삼각형 ABC의 넓이 이렇게 될 겁니다. C가 만약에 이쯤이면 ABC의 넓이 ABC, C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넓이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때 변하지 않는 것은 AB의 길이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AB 길이를 밑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를 밑변으로 보면 밑변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높이가 C 때문에 바뀌는 상황이죠. 여기서는 높이가 이렇게 여기는 높이가 이렇게 높이가 바뀌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높이가 변하는 상황에서 최대값이니까 높이가 가장 높도록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B 길이는 구하고 갑시다. AB의 길이는요.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죠. 4의 제곱 16 플러스 3과 마이너스 5를 뺐으니까 88에 64, 8의 제곱이죠. 루트 80입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5로 봤을 때 4 루트 5라고 해서 AB 길이는 4 루트 5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AB를 밑변으로 보고요. 높이의 최대값은요. 언제가 가장 높을까요? 이때와 수직으로 그었을 때가 가장 높아야 되죠. 언제가 가장 높을까요? 수직으로 그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서 이렇게 수선으로 그었을 때가 가장 높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서 수선을 그을 때가 가장 높은 길이에 해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 길이는요, 이 길이 높이의 최대값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높이의 최대값을 구하면 넓이의 최대값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높이도 다시 보니까 이만큼은 반지름이에요. 여기서 반지름은 얼마죠? R제곱이 25니까 반지름인 5인 상태죠. 그러니까 높이의 최대값은 5에다가 요만큼의 길이 보이십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더해주면 높이의 최대값이에요. 저 파란색 길이를 D라고 할게요. 저 D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원의 중심과 현까지의 거리 아까도 한번 해봤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은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이거 기울기가 얼마죠? AB의 기울기는 밑변 X끼리 뺀 거 4분의 Y끼리 뺀 거 8. 기울기가 2고요. 그 다음 한 점인데 이게 Y절편이니까 바로 Y절편이 마이너스 5인 직선의 방정식으로 Y는 2x-5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금방 만든 다음에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D로 공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은 그냥 직각삼각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 D를 구하기 위해서 보조선 여기를 하나 그어 본다면 이건 반지름이 5죠. 반지름이죠. 빗변이 5고요. 그 다음 이 길이는 원의 이 현을 수직 이등분하기 때문에 이 길이는 AB 길이의 얼마? 그쵸?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직각삼각형을 사용하면요. D의 제곱은 5의 제곱에서 2 루트 5를 제곱시킨 걸 빼서 피타고라스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죠. 그래서 25에서 20을 빼면 5라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D는 루트 5라고 구해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요. D는 루트 5 나오고요. 아니면 선생님은 방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도 구해보았습니다. 그럼 높이는요. 다시 높이를 h라고 하면 이 삼각형에서 높이의 최대값, 높이는 반지름 5에다가 루트 5를 더한 게 이게 높이죠. 여러분 높이는 이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플러스 루트 5가 높이입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최대값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밑변은 일정하니까 높이만 최대값이 들어오면 되네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변하지 않았어요. 높이의 최대값은 얼마다? 5 플러스 루트 5가 될 것이고 2를 약분하면 2 루트 5와 5를 곱해서 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예요? 10 루트 5 플러스 255. 그럼 25, 1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넓이의 최대값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호 프린트 이렇게 풀어 보았고요. 여기까지 해서 3단원을 모두 마쳤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4단원 집합과 명제 부분 공부할 차례가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